여러분 혹시 은퇴를 앞두고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 돈이면 평생 문제 없겠지.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약간의 저축만 있으면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와 충격을 안겨줍니다. 특히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병원비입니다. 평생 직장 다닐 때는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급여가 나오니 병원비 부담을 크게 실감하지 못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여러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원비 앞에서 그동안 세워둔 계산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에 은퇴한 김 씨는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약 1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래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목돈까지 확보했기에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문제 없겠지. 그러나 은퇴 3년 차에 아내가 큰 수술을 받으면서 모든 계산이 틀어졌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이후 이어지는 재활치료비가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나갔고 매달 약값이 고정 지출로 추가되었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생활비는 줄일 수 있지만 병원비는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씨 부부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연금을 준비해 왔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300만 원가량의 소득이 있었기에 노후를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초기 수술비와 항암 치료에 쓰인 돈이 1억 원을 훌쩍 넘었고 치료가 길어지면서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고정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연금이 아무리 나와도 병원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마음의 여유는커녕 매일 불안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의료비 지출은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은퇴 후의 병원비는 단순히 한두 번의 진료비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만성질환 관리와 반복되는 입원 그리고 간병비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 부담금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 자체가 달라집니다. 외식, 여행, 취미생활보다 우선순위가 병원 예약과 치료로 옮겨가고 이는 곧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병원비를 과소평가할까요? 첫째, 은퇴 전에는 직장 건강보험과 회사의 지원으로 병원비 체감이 적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는 아직 건강하다는 심리적 착각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은퇴 설계 과정에서 생활비 항목에는 신경을 쓰지만 의료비 항목은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쌓여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자금 설계에서 반드시 의료비 항목을 독립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후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를 감안해 생활비와 의료비를 분리해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은퇴 직전이 아닌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셋째, 생활비를 줄여 의료비 비중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식이나 여행을 조금 줄이더라도 병원비 대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에 덜 가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정기검진을 통해 큰 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재테크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원비 앞에서 무너진 은퇴자들의 공통된 후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미리 계산했더라면. 그 후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에 얼마나 대비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병원비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착각을 버리고 철저히 현실적인 숫자로 준비하는 것이 진짜 노후 대비입니다. 돈은 줄일 수 있지만 건강과 병원비는 줄일 수 없다는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본인의 은퇴 계획 속에 의료비라는 항목을 별도로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곧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는 안도감 섞인 표현이다. 퇴직금을 어느 정도 받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준비되어 있으면 노후는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깊게 퍼져 있다. 그러나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믿음은 병원비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진다. 평생 직장을 다니며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시절에는 병원비라는 단어가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소소한 감기 치료나 정기검진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다른 양상으로 흘러간다. 고정적인 월급이 사라지고 소득의 대부분이 연금으로 바뀌는 순간 작은 금액의 의료비도 지출 구조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게다가 은퇴 이후에 찾아오는 병원비는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은퇴 후 3년 차에 접어든 김모 씨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그는 퇴직금 2억 원을 받아 은행에 예금해 두었고 매달 국민연금 약 120만 원을 받았다. 생활비를 절약하며 살아가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자신 있게 가족들에게 말하곤 했다. 이 정도면 평생은 걱정 없을 거라고. 하지만 아내가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으면서 모든 계산이 틀어졌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수천만 원이 단번에 나갔고 재활치료비와 약값이 매달 고정 지출로 추가되었다. 그제야 그는 생활비는 줄일 수 있어도 병원비는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경험은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퇴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공통의 현실이다.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도 있다. 꾸준히 연금을 준비해 매달 300만 원 가까운 소득을 확보한 이모 씨 부부는 남들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자신했다. 그러나 남편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계획이 흔들렸다. 초기 수술비와 항암 치료에 이미 1억 원이 넘게 들어갔고 치료가 길어지면서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빠져나갔다. 연금이 아무리 나와도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결국 이 부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동안 꿈꿔왔던 여유로운 노후는 사라졌다. 병원비 앞에서 재정적 안전망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다. 이처럼 은퇴 후 가장 큰 착각은 생활비만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 재정을 뒤흔드는 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의료비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만성질환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 심혈관 질환은 흔히 겪는 문제이고 치료비와 약값은 매달 꾸준히 지출된다. 여기에 한 번의 수술이나 응급 상황이 겹치면 수천만 원이 단번에 나간다. 병원비는 우리가 줄이고 싶다고 줄일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무섭다. 결국 은퇴 생활의 핵심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얼마나 나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했느냐에 달려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퇴 자산을 설계할 때 생활비와 여행비, 취미비용까지는 꼼꼼히 계산하면서도 의료비는 어렴풋이 건강보험이 있으니 큰 문제 없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후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는 수천만 원에 달하며 부부 기준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비가 생활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결국 병원비는 은퇴 자금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준비 과정에서는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영역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은퇴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의료비를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해야 한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분리해 계획하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한다. 둘째, 보장성 보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은 은퇴 직전이 아니라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생활비 조정을 통해 의료비 대비 자금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조금 줄이더라도 병원비를 위한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건강관리다.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노후 재정 안정과 직결되는 투자다. 병원비 앞에서 무너진 은퇴자들의 공통된 후회는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미리 계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이 아쉬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다. 병원비 때문에 삶의 여유가 사라지고 인간관계가 위축되며 심리적 불안이 깊어지는 순간 은퇴 후의 행복은 멀어진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하다. 노후의 안전은 내가 받는 연금의 액수보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얼마나 대비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오늘도 많은 은퇴자들이 병원비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한숨 짓고 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착각은 결국 우리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함정이다. 은퇴 후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의료비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은퇴자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숙제이자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진짜 노후 설계이다.